네, 오늘은 2020년 11월 26일 부동산 기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틈새 투자 몰리는 생활 숙박시설 공급 막는다라는 기사예요. 먼저 생활 숙박시설이 뭔지 우리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생활 숙박시설 간단하게 말해서 그 신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에 레지던스라고 있어요. 그 레지던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들을 수용할 만한 이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모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꺼리겠죠, 관광객들이. 뭐 그래서 이런 생활 숙박 시설을 약간 오피스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활 숙박 시설을 많이 이제 지었는데, 자 이제 생활 숙박 시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아파트는 지금 사지도 못하고, 아파트는 못 사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들어가기 싫죠. 들어가기 싫으니까 이런 거를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이 부동산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달고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죄송스럽지만, 부동산 홍보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고수세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홍보관 같은데 뭐 길 가다가 보면은 뭐 최고의 입지, 뭐 KTX 뭐 들어온다, 뭐 그리고 뭐 강릉 바닷가를 뭐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데를 주변에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옆에 버스 같은 거 막 지나갈 때 보면 광고판에 붙여져 있잖아요. 과연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뭐 하는데 계속 들어오라고 할까. 막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커피만 마셔도 다 된다, 뭐 사은품 준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경험 삼아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왜 문제냐면은 이게 주택이 아니어서 뭐 이런 그 숙박 시설이에요.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취등록세가 굉장히 비싸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산을 사면 가격 상승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 상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굉장히 그 용적률을 높게 짓고, 몇 동 안 짓습니다. 한 두세 동 지어서 빽빽하게 지어놔요. 그리고 이제 뭐 레지던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뭐 그냥 호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호텔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그처럼 이러한 그 생활 숙박 시설을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가 이제 처음 가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호텔 같으니까 뭐 여기서는 뭐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음, 이런 데를 투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는 조심해야 되죠. 조심.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산을 볼 수 있는, 좋은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를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저출산 대책 포기했나? 임대 1인 2인용 임대만 늘려. 자, 이런 기사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1인 2인용 임대만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세 대책이라고 나온 게 다세대나 뭐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려서 지금 거주하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빌라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러면 이제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 임대주택이 보통은 다세대나 빌라예요. 그리고 직장도 멀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불편하고 또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이제 낙후돼 있죠. 주변을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1인 2인용 임대만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결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주거에 대한 주거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거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그리고 최소 전세로 아파트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세로. 그리고 이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냐?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니라 주공 아파트 같은 거, 신축 아파트예요. 이게 신혼부부들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 지금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된 데가 꽤 있죠. 근데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년부터는 공급 그 자체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공급 물량이. 그렇다면 우리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광역시급에서도 그 중심지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신축구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결혼하셔서 신축 아파트에 전세에 들어가고 싶어도 일단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 아파트에 정 살고 싶다 하시면 경기도권으로 밀려 나셔야 돼요. 빨간 버스 타셔야 됩니다. 빨간 버스 타고 4호선이나 뭐 저기 그 1호선 타고 환승 한 두세 번 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서울로 1시간 40분씩 이처럼 그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맞벌이 하시거나 아니면 외벌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소득이 이제는 꽤 이제 뭐 대기업 다니시는 우리 그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둘이 벌어서 거의 뭐 1억 넘으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벌어도 보통 한 4, 5천씩 되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자격이 당연히 안 되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음, 아이고, 우리가 이제 정부가 굉장히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그 20대, 30대들의 높아진 주거 니즈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저축은행 가계 풍선 효과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풍선 효과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풍선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풍선이 하나가 있잖아요. 크게 한번 불어봅시다. 우리 풍선이 이렇게 크게 불어졌는데 요거를 한번 옆구리를 한번 탁 눌러보세요. 터지지 않게. 그러면은 옆구리 누른 곳은 들어가는데 그 주변부에는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것처럼 지금 풍선 효과가 무엇이냐면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도권을 지금 대출 규제를 들어갔죠. 세금 규제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규제가 안 들어간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규제가 안 들어간 곳,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 같은데, 파주 같은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왜냐면 대출도 많이 나오고 세금도 뭐 양도세도 취등록세 같은 거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몰려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가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 받아서 집 사면은 회수된다. 이런 대책이 있었죠. 규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연봉이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일단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몸살이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내놓으면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진짜 발발 깁니다. 발발 기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금리도 막 올려버리고 대출 한도도 줄여버리고 대출 자격도 굉장히 심사를 강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 여기도 풍요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저축은행에 몰린단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무엇이냐? 이금융권, 러시앤 캐시, 뭐 사나머니 이런 데 있잖아요. OK 저축은행인가? 그런 데도 있고요. OK 저축은행 광고 보니까 막 멋있더라고요. 막 뭐 으쌰으쌰 막 하면서 뭐 막 되게 창의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미지 좋게. 하지만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세요. 저축은행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금융권입니다.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금리가 조금 비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축은행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축은행으로 몰리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신용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1금융권에서 대출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저축은행은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금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저축은행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오늘 뭘 배웠냐면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속지 말자 이거예요. 속지 말자. 뭐 많이들 꼬시는 거죠. 오피스텔을 뭐 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 아파텔이다.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인데 아파텔이래요. 아파텔. 근데 아파텔이란 게 사실 뭐 이름은 듣기 좋은데 실상 까놓고 보면 살기도 불편하고 용적률도 너무 높아서 빽빽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규제가 있어서 눌러놨지만 언젠가는 또 풀어준다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규제가 풀어질 때 똑똑하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저랑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